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은 시선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눈이다라며 혼잣말을 하게 되지요. 어릴 적 휴대폰이 없던 시절, 첫눈 오는 날 처음 만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만나자며 연인들은 첫눈을 기다렸지요. 첫눈은 늘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 재생 이야기 오늘 그대 세 번째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그대 이상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대 PD님, 쓰리언 PD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PD님 어제 네. 눈이 왔는데요. 보셨어요? 아, 예, 저는 여기 출근하면서 네. 눈이 많이 오길래 네. 쌓이겠구나. 아하. 저희 막내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눈사람 만들고 싶다고. 근데 점점점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음.
쌓일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니 제가 눈이 오는 그 12시 그 시간에 네네.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이 이렇게 산이잖아요. 네네. 산에 쌓이더라고요. 산은 또 하얗게. 네, 하얗게 돼가지고 음. 너무 예뻐가지고요. 운전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음. 씩 올라가면서 그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다 첫눈 맞다고 문자 똑같나 보네. 보냈어요. 저도 사실 그 같이 사는 네. 저희 그 배우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 눈 와. 어저께 눈이 와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또 오늘 그대 진행하신 이상봉 선생님께서 12월 2일 금천구 마을공동체 시상식에서 미래인재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아. 또 좋은 소식 있죠. 네. 그러면 저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금천이 최우수상, 그렇죠.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PD님, 네. 갑작스러운 이야기지만 네. 어릴 적 추억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 하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릴 적에 그 경기도 군포시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쯤 놀기 괜찮을 정도의 수질이어서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스티로폼 큰 걸로 배를 만들어서 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도마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도마뱀도 잡고 그리고 제가 그 정말 거기가 이렇게 완전 시골은 아닌데 저희는 막 참새도 잡아서 구워보고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 먹어보고 이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되게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소화동에 좀 많이 살았는데 그 소화동에서는 벼농사를 지었었어요. 맞아요, 논이었죠. 수수하고 나면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네, 그럼 네. 거기에 들어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놀이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형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개구리를 구웠어요. 근데 개구리를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네. 어릴 적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한 입을 먹었어요. 근데 네. 거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얼굴이 개구리처럼 변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마음에 나 개구리처럼 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또 그 시간에 좀 많이 왜 이렇게 풀 죽어서 있었던. 왜냐면 개구리 되면 안 되니까. 되게 순진하셨군요. 저는 먹어봤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하고 맛있어라고 말을 하면 맛있을 텐데 저는 이제 너 개구리처럼 변한다 하니까 정말 순진하셨네. 정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인분들에게 네. 여쭤봤어요. 네네. 고향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고향이 보성이신 분에게 네네. 고향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보성은 녹차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녹차죠. 아니 녹차 말고 음. 선생님께서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소리가 감성적으로 변하시면서 그렇죠. 율포해수욕장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그 왜 미소 띄는 그 느낌 전화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미소 띄는 그 느낌이 났어요. 그 또 한 분은 대학을 충무로에서 보낸 분이셨어요. 네. 충무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무로는 영화지. 그쵸.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요? 영화 말고 그랬더니 인쇄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쇄소가 그 네, 주변에. 충무로에는 네. 인쇄소가 참 많습니다. 그 충무로랑 을주로랑 해가지고 예. 크고 작은 인쇄소들이 참 많고요. 사실은 저도 네네. 그 벤처 기업이 인쇄에 관한 벤처 기업이라서 충무로 국동 빌딩 옆에 네네.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무로 하면 좋은 생각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도 많았어요. 왜 영화 하면 충무로인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세대긴 하는데. 충무로 역에 가면요, 네네. 영화에서 시상 받으신 분들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약간 그 할리우드 대한극장으로 그런 나가는 것처럼. 그 길에 그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 형님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영화지 인쇄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쓱 하면서 낙지골목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낙지골목이. 낙지골목은 처음 들으셨죠? 네네. 낙지골목이 있어요? 충무로 하면 을지로 거기 골뱅이죠 그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골뱅이. 아니 낙지골목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 어딘데요? 그랬더니 대한극장 그 뒤쪽 골목으로 가면 네. 그 낙지골목이 있대요. 거기 진짜 맛있다고. 대한극장 있을 때
몇 번 다녔었는데 몰랐네요. 지금. 거기 주변을 잘 다니시는 음. 분들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냥 시흥하면 은행나무지 할 때 이 은행나무의 톤은요 무덤덤합니다. 그렇죠. 뭔가 건조해요. 유명한.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까 네. 그 군포에서 네네. 티놀던 스티로폴 이야기할 때 네네. 입가에 미소 네네. 있던 거 그리고 충무로 가면 낙지걸먹이지 음. 하는 그 모습 저도 또 그 집에서 전쟁놀이 했죠. 음. 이때는요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느낌이 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 지인이 고향이 고흥이신 분인데 그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저랑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향 하면 친구들 어린 시절 놀던 생각 고흥이 다 그 섬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끝자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로 발사했던 곳도 고흥이에요. 저는 저희 고향은 고흥이지만 산속이에요. 네, 바다하고 인접해 있지 않는 산골이어서 네. 산골에서 뭐 하셨어요? 산골에서요 연날리기 하고 연날리기. 돌받기 놀이하고 뭐 그런 거 딱지치기 하고 뭐 그런 거죠 다. 어, 저 친구들하고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야, 어릴 때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돌멩이 하나에 연연해갖고 돌받기 막 돌 따먹기 놀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아, 네. 지금 생각하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네. 그때는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이로만 그 정도 뭐 진짜 시골스럽죠 뭐 어떻게 보면. 네. 잘 들으셨죠? 네네. 네, 고흥하면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분은 산이 고향이셨대요. 어. 그래서 사실은 바다에 대한 추억보다 산에 대한 추억 그리고 음. 뛰놀던 추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보다는 내가 그런 경험에 네. 그런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랜드마크가 있지만 나에게 랜드마크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랜드마크를 생각을 하다 보면 네네. 우리 도시재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도시재생이란 어떤 느낌일까에 음. 대한 것들인데요. 우선 그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한 곳들에 대해서 네.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은요. 가회동 일대의 한옥 밀집 지역으로 한옥의 대부분은 팔각 지붕이며 과거엔 주로 관료나 선비들이 살았고 서울의 6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큰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양반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군요. 네,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 가면 네. 굉장히 웅장해요. 근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음.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참 독특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늘 있었는데 여기가 도시 재생 지역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음. 개발이라 하면 네네. 이전의 것을 허물고 창조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죠. 여기는 원래 가치, 그 가치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얘기에 가치를 두었더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한옥마을에 원래 가치를 살려서 네. 재생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 재생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 금천구에서 그 여러 곳에서 도시 재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네. 거기는 무너뜨리지 않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살렸네. 이게 재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은 도시 재생으로 그 장소의 중요성과 역사의 중요성을 잘 매칭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이런 식의 도시 재생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되게 포근하고요. 네. 되게 그 주중에 가면 네. 되게 한가합니다. 그런데 네. 도시 재생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또 이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네네. 그 관광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객들 위주의 선물 파는 그런 사시는 분들도 시끌시끌하고 시끌시끌
그리고 오시던 분들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면 좋은데 거기 어쨌든 왔다 가면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아와서 또 오히려 네. 역으로 힘드신 경우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을지로하고 충무로에서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거였어요.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던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죠. 건물가 아하. 그 상승가 이런 걸로. 청계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청계천을 살린다는 이름하에 주변에 다 재개발처럼 다 한 거죠. 완전히. 맞아요. 바꾼 맞아요. 거고. 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또 터 잡으신 분들한테는 또 안 좋게 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관광객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렇게 수도 있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균형 속에서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삶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멋지게 잘 탄생할 것을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또 그리고 서울에는요. 네. 충무로 예술동 스트리트 뮤지엄이라는 그런 곳이 우리 있습니다. 가봤잖아요. 여기. 맞아요. 우리 여름에 가봤죠. 네네. 한 더울 때. 네. 갔더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리가 예. 그 예술통이라고 된 곳에서 했는데 네. 거리에 전시관을 네네. 다 만들었고 여기도 또 한옥마을이 있죠. 예, 옆에 남산골 남산, 한옥마을. 예. 그 조그만 거리를 조그만 곳은 이렇게 잘 정비를 해서 네. 꽃을 심어 놓고 거리를 예쁘게 예쁘게 네. 갖고 왔고 거기가 극장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또 큰 또 뭔가 축제 있을 때는 거리를 다 막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저는 여기가 좋았던 게 물론 이제 옆에 남산 그 한옥마을도 있긴 한데 그 골목이 넓지 않고 이렇게 골목골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형님 그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았고 그리고 그 골목골목길마다 이렇게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래서 느꼈던 게 하루 잡고 그 일대를 돌아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남산 네, 한옥도 네, 보고 네. 골목도 다 돌고 또 네. 충무로니까 또 청계천으로 빠져서 이렇게 도는 게 네. 우리가 그때 또 서울로 7017 네. 거기까지 이렇게 돌았는데 참 그 재미가 되게 쏠쏠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그러네요. 이런 느낌. 예, 저도 처음 가봤는데 어. 여기도 도시재생을 많이 하니까 네. 독산동 시장 일대도 네. 그걸 좀 잘 살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저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무로에 거기가 네. 충무로에는 국동빌딩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충무로의 랜드마크처럼 네. 국동빌딩에서 만나자. 국동빌딩 지나서 옆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국동빌딩이 중심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스트리트 뮤지엄은 국동빌딩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 그래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소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게 뭐지? 동화 속에 네네. 들어가는 느낌?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가는 느낌? 예, 약간 그 골목이 되게 특색 있고 네, 되게 네. 인상적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네. 가면 이렇게 전시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네모 박스형 인사형 전시관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그렇죠. 디자인이 새롭고 또 한옥에서는요, 그 한옥마을에는요 우물 안에 맞아요. 전시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독특했어요. 굉장히 독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서울로 7017 걸었을 때 처음 가봤는데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남대문 시장을 되게 자주 갔었어요. 아동복 사러 아하. 이제 아이가 그리고 애들이랑 가도 그냥 남대문 시장에서 뭐 칼국수나 갈치조림이나 막 먹고 그냥 거기서만 딱 볼일 보고 오던가 아니면 그냥 동대문으로 빠져서 그냥 이렇게 오든가 이랬는데 바로 남대문 시장 앞에 있잖아요. 그 서울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를 갈 생각을 못했지만 이 생각까지 하면서 저는 되게 즐겁게 네.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가 위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좀 더 특색 있고 네. 뭔가 좀 더 새롭고 우리가 또 땅에서 떨어져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 더운 날이었는데 저는 그 공유 우산도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우산 맞아요. 끼고 가서 맞아요. 끝에 다시 이렇게 놓고 네. 하는 그것도 어. 되게 그 햇볕 쨍쨍했는데 그 공원을 거닐 때 많은 도움을 또 우산이 그러니까 이런 배려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독특하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피아노도 있었어요. 저는 누가 칠까? 이런 생각 한번 누가 연주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는 랜드마크가 많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한옥을 살려서 그렇죠. 지금 현대화한 것들과 어우러져서
관광객을 모으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도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이 주민 참여도 많이 했고 그렇죠. 거기를 이끄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네.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계천에서는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우리는 역시 또 서민이다 보니까 그렇죠. 서민의 또 아픔을 많이 본 그렇죠. 그런 랜드마크적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도시재생도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과연 정말 내가 사는 곳이 좋아지면 좋긴 한데 내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게 또 가는 방향으로 또 가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되게 그 서울시청에 가면 제가 좀 기억에 되게 많은 게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을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한쪽에서는 도시재생 반대하는 집회를 그렇군요. 하지 그렇군요. 말아라 도시재생 그렇군요. 이러시는 네. 분들 집값 올라와서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런 어쨌든 도시재생이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해왔으면 좀 이렇게 보완할 점들은 좀 보완을 하고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이 또 많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람은 반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곧 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따뜻하면 무조건 따뜻하다 말을 하고 그거 좋아라고 네. 말을 하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이 차갑거나 이질적이라면 우선 거부 반응이 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리더들이 네네. 정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운데 그 열기가 네네.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서 함께하자. 같이 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면 되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진 도시 재생을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독산동 우시장일 때 랜드마크는 뭘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우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고기도 사본 적이 있는데 네. 예전만큼도 아니에요. 또 제가 생각하는 시장과는 또 거리가 먼 느낌?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고기 사러 우시장 가야지 여기까지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슈퍼마켓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마트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 주변 어디 가든지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좋은 네네. 분들은 가겠지만 네.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굳이 나는 집에서 슈퍼마켓 가도 살 수 있는데 또 정육점 가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전에 제가 독산 아모르 파티에서도 얘기한 게 차라리 그러면 노량진 햇센터처럼 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고 뭔가 순대 타운처럼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게 명확하게 어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런 곳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아하.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정보가 없어서 그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독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네네. 랜드마크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긴 고기지, 한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서슴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시흥의 랜드마크는 뭐죠? 은행나무. 은행나무지. 예, 건조하잖아요. 네네. 근데 고기라고 하면서 거기서 직접 고기 사서 구워 먹고 뭐 이런 경험은 없으신 분들이 더 네,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독산동의 랜드마크, 독산동 우시장의 랜드마크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지난 2화를 들으신 한 청취자분께서 네. 금천구는 독산동밖에 도시재생 안 하냐고 아하. 왜 독산동 얘기만 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네네. PD님하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독산동 이야기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흥 이야기는 네. 다음 화에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시흥 5동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고요. 네. 시흥 5동 218번지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1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셋들 마을은요, 주변에 있는 마을의 분위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주변에는 골목이 넓잖아요. 네네. 여기는 골목이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네.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골목이 아니고요. 네. 그냥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골목입니다. 그럼 셋들 마을이 어디에 위치? 어울샘 아십니까? 네, 네네네. 어울샘 올라가는 길하고 네네. 이쪽 이게 거기가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 은행나무 도서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 안쪽에 중간에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가 다 1층입니다. 다른 데는 다 건물이 높은데. 맞아요. 거기서 높은 건물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는 네. 1층이에요. 거기만, 그 라인만.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취재를 하는데 네. LPG 통이 있어가지고 네네. LPG 통이 있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군요. 네. 그리고 거기가 일반적으로 네. 거기 마을 분들만 거기서 네네. 예, 움직이시지 외부인들이 들어가거나 이러는 것이 예, 조금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네. 예, 거기 이제 연세 있으시고 네네. 오래 사신 분들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음.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뭐 셋들 마을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거기서 조금 더 개발하고 네. 발전해서 네네. 조금 더 주변과 환경이 비슷해지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말 좋은 도시 재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문화를 네. 함께 누리는 네네. 예, 그럴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독산동 외에 그 셋들 마을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가 앞으로도 도시재생 이야기는 계속 하면 할수록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도시재생 이야기는 당분간 좀 네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네. 많이 하고요. 네. 도시재생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 금전에 독산 아모로 파티가 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면 이 오늘 그대의 도시재생 이야기는 전체 도시재생에 대한 네. 이야기와 네. 뭐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뭐 동네 얘기 이런 게 그렇죠. 있어서 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나도 조금 안다 했는데 이 오늘 그대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되는구나 북촌 마을이 이랬구나 뭐 이런 게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네. 예,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 또한 그런 것들 댓글이나 또 질문 상황 있으면 댓글로 예, 남겨주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네. 저희도 또 공부하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공부하면서 함께 네.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대는 2020년도에 보는 건가요? 맞아요. 그동안 3회 동안 1, 2, 3회를 함께 네. 해준 우리 쓰리안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1회에 같이 해준 김태하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같이 하시는 건가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1, 2, 3회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청취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유튜브에 라디오 금전 구독 신청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입니다. 추운 겨울, 지금은 사라졌지만 갈탄 난로에 주전자를 올리고 주전자 안에 작은 우유를 넣어 데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차가워진 도시락을 올려놓아 밤 누른 냄새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시작하는 요즘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